심려를 끼쳐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산불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나 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산불은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미정유의 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태풍을 만나서 폭탄불이 됐습니다. 폭탄불. 그러니까 태풍을 만나서 날아가면서 산에 불이 났는데 바다에 있는 배가 12척이나 탔습니다. 그걸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그전에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산불 났는데 어떻게 바다에 있는 배가 타느냐. 그만큼 태풍에 인해서 불이 났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시면은 전쟁이 나도 이런 형태는 아닐 거다. 폭탄을 퍼부어도 이런 형태로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면서 정말 놀랐다. 이상기후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다 생각합니다. 원래 1월 달에 LA에서 산불이 났을 때 박찬호 집이 탔다 뭐 이래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저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있겠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곧바로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LA 산불은 우리보다 훨씬 적게 탔습니다. 우리가 약 4만 6천 헥타를 태웠는데 거기는 2만 3천 헥타를 태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산불이 동해안 산불이 20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2만 3천 헥타를 태웠습니다. 이번에 그 2배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최대 풍속이 4.4km였습니다. 1시간에 산불이 날아가는 시간이 4.4km인데 이번에 8.2km였습니다. 그래서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이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한민국은 재난 대응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숲은 우거질 대로 우거졌고 숲 밑에 있는 낙엽은 적어도 30cm, 높게는 1m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 불이 나면은 감당이 할 수 없고 지금도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낙엽 속에 1m 50cm 밑에 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일일이 손으로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우선에 장비가 문제입니다. 헬기가 많이 올 때는 90대 가까이 왔습니다. 88대까지 왔었는데 그 헬기 주머니가 500리터, 800리터, 1000리터 미만이 70%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물을 쏘면은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물주머니를 가진 지금 제일 큰 것이 8,000리터인데 우리나라 몇 대 없습니다. 우리가 8,000리터짜리 2-3개를 이번에 의성 산불, 경북 북부 산불에 왔었는데 그것마저도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헬기 그리고 외국처럼 수송기로 하는 적어도 몇만 리터를 들어있어서 초장이 불을 꺼야 됩니다. 초장에. 그래서 이런 장비 또 밤에 속수무책입니다. 밤에 헬기가 못 뜹니다. 밤에 헬기를 띄울 수 있는 밤에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 아침에는 연기 때문에 또 안개 때문에 헬기가 못 뜹니다. 오후 되면 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손 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불 대응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민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어느 해 없이 이재민이 생깁니다. 홍수에 산불에 뭐 여러 가지 이재민이 과거에는 지진에 이런 이재민이 생기는데 체육관에서 모여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2-3일 지나면은 각자 집에 집 옆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옷 입은 채로 어떤 분은 반팔 입고 나왔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옷까지 식량은 우리가 구호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적십사사 모든
돼서 와서 밥은 해주는 건데 입을 옷 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십사사나 이런 데서 돈이 있으니까 공동모금에서 옷 좀 달라 이래 하니까 이재민이 가서 3만 명, 4만 명 되는데 옷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옷을 3,000벌 사러 가니까 서울시장을 다 디비도 3,000벌 한 건을 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구호지원부로 바꿔야 됩니다. 구호지원부로. 이 옷들을 미리 창고에 준비해 놓고 또 끝나면은 수거하고 이래서 각 지역별로 배치했다가 지원해주고 옷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필품, 그 다음에 특히 이불 같은 거 그런 거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 이번에 잠자리를 계속 지금 일주일 넘어 체육관에 계시는데 이분들을 빨리 집 옆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요새 모듈 주택이라든지 임시 조립 주택이 굉장히 시설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분들을 한 2, 3일 지나면 집 옆에 가서 생활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은 농사철입니다. 집에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체육관 멀리 가 있으니까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체육관에 저녁에 돌아오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미리 준비했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경북도에서 모범적으로 모듈 주택 한 1,500채 정도 준비를 해서 이걸 1년간 쓰고 그다음에 집을 지어드리고 난 다음에 이 주택을 전국에서 한 2, 300채 별도로 산불이나 뭐 홍수나 많이 나는 지역,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 경상도 지역, 강원도 지역에 나누어서 보관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행안부 장관 대행한테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선진국 되었습니다. 체육관에서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체육관에 있으니까 전염병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만약에 감기 걸리고 이런 사람 다 호흡기 질환 같이 걸릴 건데 다행히도 이번에 전국 의사협회라든지 약사회 특히 경상북도 대구시 의사회 약사회 또 한의사회 이런 분들 오셔서 지금 한 100여 명 이상이 각 군데 돌면서 진료도 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선진국형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지금 산불 어느 정도냐? 산불이 주불은 28일 날 끝났고 오후 5시에 주불이라 하는 거는 원불을 껐다 이 말입니다. 원불을 끄고 나면은 또 바람이 불면 또 불이 일어납니다. 그걸 잔불이라 하는데 잔불도 오늘 중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잔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깊숙이 들어있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어떻게 정리하냐? 그 뒷불 감시라 이랍니다. 감시조가 있어서 그 뒷불은 약간이라도 연기가 보인다든지 하면은 사람 손으로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지나고 나면은 뒷불 감시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불은 오늘 저녁 하면 거의 끝나고 이재민,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양수산업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공단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주택 문제, 가장 큰 게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통계도 아직 잘 안 나옵니다만은 현재 3,200채가 전소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3,200채. 울진에 산불 나가지고 열흘 이상 탔는데도 200채 정도 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특별히 농업에 대한 가수라든지 마늘밭이라든지 이 밭들 농장분들이 큰 피해가 났습니다. 거의 다 태풍과 같이 날아가면서 불씨가 떨어져 가지고 다 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송이밭 걱정들 많이 하는데 송이밭 거의 다 탔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 작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반을 만들고 행안부 장관 대행께서도 중앙대책본부장인데 지금 현지에 상주하면서 피해 현황을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산불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리고 앞으로 복구하는 데도 많은 또 성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울진 산불 때 동네 마을이 모두 다 탔는데 그 마을을 전화 이복의 계기로 만들자. 새로운 마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만들자. 우리가 100년 전에 이 집이 다 탔었는데 100년 후에는 관광자원이 됐다. 이런 마을을 만들어 드리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집을 지원을 해주는데 개별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80 이상 노인분들께서 내 살 날 얼마 남았는데 집을 안 짓겠다. 이렇게 마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집을 한 3,000채 만약에 소실됐는데 또 그런 식으로 되면은 마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분들이 임시주택에 살다가 그냥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지방 소멸이 안 그래도 빨리 오고 있는데 더 빨리 가속화될 것 같아서 이번에 특별법 만들어서 집을 탔는 데는 집으로 보답해주는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또 농업지역, 산림지역도 현 산림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산림을 월복을 하려면 30년 걸립니다. 그것도 산림, 우리나라 산림이 63%인데 특히 경상북도는 더 많아서 71%입니다. 71% 산림을 그대로 다 보존할 거냐? 이거를 대전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관광산업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산림보전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법을 특례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전화 이복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북 산불 지역 특별 지원에 관한 법,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특례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울진 산불 시에도 우리 지역이 12,000헥타가 탔는데 그거를 산림 대전환 정책을 현행법 따라 만들어 보니까 거의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특히 산지법은 더 까다롭습니다. 계획은 거창했는데 현재 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 만들어서 특례를 만들지 않으면 또 울진 산불처럼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100년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면서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반성할 게 문화재 구역에 우리는 세계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이번에 하회마을랜드, 병산선, 도산선, 봉정사 이 다 세계 문화유산인데 이 지역에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가 있습니다. 산불 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봉정사, 하회마을 이런 데 가서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보고 드리고 문화유산청장, 산림청장 다 제가 말씀드리고 빨리 나무 잘라야 된다. 이거 자르지 않으면 국보를 보존할 거냐 산림을 보존할 거냐 이게.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께 국보를 보존하시겠습니까? 산림을 보존하시겠습니까? 그 국보를 보존해야지. 그런 나무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경상북도에서 다행히도 세계 문화유산은 지켰습니다만은 고운사 1500년 된 사찰 그 전통 사찰을 못 지키고 대웅전만 남기고 그 보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앞으로 문화유산을 우리가 만들지는 못하지만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미 선조들이 만드는 문화유산을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후손들한테 볼 면목이 있느냐. 그래서 문화유산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인근 정리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넘겨야 됩니다. 지방정부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왜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제에 산을 지방정부에 넘기면 제가 다 개발해야 써야 됩니다. 산이 돈이 되는 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바라보는 산이고 산불 나면은 불 끄기 바쁜 산입니다. 제발 지방정부에 넘겨서 산 30% 정도는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치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반드시 전화 이복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